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혁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이 네트워크에서 월드뱅크스 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파이 브라우저에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앱 출시가 아니에요. 무려 16만 개의 파이가 걸린 메인넷 해커톤의 공식 참가작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갑자기 동네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와 같아요. 그런데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와, 드디어 파이가 은행과 연결된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사기 아니야? 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거든요. 특히 애플리케이션이 미검증 상태로 표시되어 있어서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과연 이 월드뱅크스 파이는 정말 합법적인 프로젝트일까요? 아니면 파이 생태계를 노리는 또 다른 사기일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월드뱅크스 파이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여러분, 해커톤이 뭔지 아시나요? 해커톤이라는 건 개발자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대회예요. 마치 요리 경연 대회에서 셰프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심사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해커톤은 지난 8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총 상금이 16만 개의 파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시나요? 현재 파이 가격으로 계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마치 동네 아마추어 축구대회 우승 상금이 갑자기 프리미어리그 선수 연봉만큼 커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해커톨 참가작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미검증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앱스토어에 새로운 앱을 올린다면 구글이나 애플에서 검토를 거쳐서 승인해주잖아요. 그럼 월드뱅크 스파이는 도대체 뭘 하는 애플리케이션일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다른 파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주로 간단한 결제나 게임에 집중하는 반면 월드뱅크 스파이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전통적인 은행 업무와 탈중앙화 금융을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존 은행에서 하던 일들, 예를 들어 송금이나 대출, 예금 같은 것들을 파이 네트워크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동네 구멍가게가 갑자기 이마트만큼 큰 매장으로 확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글로벌 컨센서스 밸류, 즉 GCB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GCB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파이 네트워크의 정말 혁신적인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GCB는 파이 커뮤니티가 함께 정하는 파이의 기준 가격이에요. 마치 정부가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매가를 정하는 것처럼 파이 커뮤니티가 스스로 파이의 안정적인 가치를 정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파이로 치킨을 사려고 하는데 오늘은 파이 한 개로 치킨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는데 내일은 파이 10개를 줘야 치킨 한 마리를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화폐로 기능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GCB가 있으면 파이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가 합의한 기준 가격이 있으니까 상인들도 안심하고 파이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도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월드뱅크 스파이는 바로 이 GCB를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대규모 금융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게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 은행들이 파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어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정성이거든요. 매일 가격이 들쭉날쭉한 화폐로는 업무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GCB로 안정화된 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마치 환율이 안정된 국가의 통화처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파이의 대중화에 정말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웹3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웹2라면 웹3는 차세대 인터넷이에요. 무엇이 다르냐면 지금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대기업들이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검색하는 것도 올리는 사진도 모든 활동 기록도 다 기업들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웹3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관리해요.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집에 금고를 두고 직접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이 웹3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현재 해커톤에 참가한 수십 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바로 이 웹3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인 거죠. 금융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 플랫폼도 있고
게임도 있고 소셜미디어도 있어요. 심지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행정서비스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파이 네트워크의 사용자 규모예요. 현재 전 세계에 4,700만 명이 넘는 활성 사용자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많아요. 캐나다 인구보다도 많고요. 이 말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 즉시 수천만 명의 잠재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이 사용자를 모으기 위해 몇 년씩 고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장점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파이 네트워크는 정말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암호화폐들을 보세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쓰기는 어려워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소액 결제는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파이는 처음부터 실제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어요.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파이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진짜 경제 활동이에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파이로 사고 음식점에서 식사비를 파이로 지불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이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실제 사용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파이의 가치도 더 안정적이 되겠죠. 월드뱅크스 파이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순한 결제를 넘어서 본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 파이 생태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제도권의 인정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정부나 금융당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고 각국 정부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파이 같은 탈중앙화 금융이 정말 혁신적일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은행 계좌도 없고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17억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스마트폰 하나로 접근할 수 있는 파이 기반 금융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월드뱅크스 파이가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도 국제 송금을 하고 대출을 받고 예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머니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뛰어넘어 확산된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의 검증 시스템이에요. 파이 네트워크는 다른 블록체인과 달리 정말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요. 사용자도 키유 인증을 받아야 하고 애플리케이션도 철저한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너무 중앙 집권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파이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사기나 해킹이 난무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어야 진짜 대중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월드뱅크 스파이도 지금 이런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미검증 상태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이 네트워크가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파이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시스템이에요. 중요한 결정들을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투표로 정해요. 이건 진짜 민주주의적인 방식이거든요. 다른 암호화폐들은 대부분 소수의 개발자나 재단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파이는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마치 주민자치회에서 동네 일을 함께 결정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파이 네트워크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기존 은행들이나 정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거든요.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최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이미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민간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늘리고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전통적인 은행보다는 핀테크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면 파이 같은 탈중앙화 금융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월드뱅크 스파이도 해커톨 참가작일 뿐이고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럼 파이오니어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 KYC 인증을 완료하는 거예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해두시기 바래요. 검증된 사용자와 미검증 사용자 사이에는 점점 큰 차이가 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장 변화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파이 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에는 시황 브리핑, 포지션 변화,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다른 암호화폐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하며 같이 분석하고 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해커톨 진행 상황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출시, 메인넷 업데이트,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까지 혼자서 다 추적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투자는 결국 혼자 버티기보다 같이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가입 조건은 없고 100%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파이혁명TV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